자, 상법보험편 마지막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7페이지고요. 43번 손해액의 산정 기준.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의 가액에 의하여 산정한다. 그러나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신품가액에 의하여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손해액을 산정할 때는요, 그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의 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데,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있을 때는 신품가액, 새 것의 가격에 의하여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제1항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비용은 모두 보험자의 부담으로 한다. 자, 얼마나 손해를 봤는지 조사하는 데 드는 비용은 보험자의 부담으로 한다는 거예요. 44번 보험료 체납과 보상액의 공제. 보험자가 손해를 보상할 경우에 보험료의 지급을 받지 아니한 잔액이 있으면 그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때라도 보상할 금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보험자가 앞으로 받아야 할 돈, 앞으로 받아야 할 보험료가 있다면 손해를 보상할 때 보험금에서 이 돈을 빼고 줄 수 있다는 겁니다. 45번 보험자의 면책사유. 면책사유 또 나왔죠. 여기는 손해보험에서 면책사유예요. 보험 목적의 성질, 하자 또는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는 보험자가 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 보험의 목적에 하자가 있거나 그냥 냅뒀는데 지 혼자 자연소모로 가치가 하락한 때, 다시 말해서 사고 발생을 하지 않았는데 보험 목적의 가치가 하락했을 때 보험자가 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46번 보험 목적의 양도 볼게요. 보험 목적을 양도할 때는 피보험자가 보험 목적을 양도할 때 양수인은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1항의 경우에 보험 목적의 양도인 또는 양수인은 보험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여기서 양도인은 주는 사람이고 양수인은 받는 사람이죠. 보험 목적을 자기들끼리 양도하는 건 좋은데 양도하고 나서 보험자한테도 알려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47번 손해방지 의무.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손해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노력해야 되는데, 그러나 이를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과 보상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라도 보험자가 이를 부담한다. 손해방지를 위해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은 손해방지 비용이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상액. 요게 보험 금액보다 클 때 초과한 경우라도 보험자가 이를 부담한다는 거예요. 48번 보험 목적에 관한 보험 대위. 이거 좀 어려운데 한번 읽고 나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보험 목적의 전부가 멸실한 경우에 보험 금액의 전부를 지급한 보험자는 그 목적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그러나 보험가액의 일부를 보험에 붙인 경우에, 일부 보험인 경우에 보험자가 취득할 권리는 보험 금액의 보험 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이를 정한다. 보험 목적이 전부 멸실하고 보험 금액을 전부 다 줬을 때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권리를 가진다는 건데, 예를 들면 여기 건물이 있어요. 이 건물에는 건물에 사는 사람도 있고 건물주도 있겠죠. 이 건물주가 이 건물에 대한 화재보험을 들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건물에 화재가 났어요. 화재가 났지만 화재보험에 가입했었기 때문에 건물주는 보험금을 지급받았겠죠. 근데 여기 살고 있는 사람, 임차인의 과실로 화재가 났다면 피보험자인 건물주가 임차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를 보험금을 전부 지급한 보험회사가 이를 가져간다는 겁니다. 건물주가 임차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거든요. 근데 건물주는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다 지급받았어요. 근데 이때 또 임차인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면은 보험사고로 이득을 2번이나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험대위는 이를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도 똑같아요.
여기서 3자가 아까 여기 건물에 살던 임차인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1번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다만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거고요. 2번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 보험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합니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0번 화재보험자의 책임. 화재보험계약의 보험자는요, 화재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당연하죠. 이 화재는 원인이 상관이 없어요. 이유 불문하고 그냥 화재가 났다. 그럼 그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화재의 원인은 신경 쓰지 않는다. 51번 소방 등의 조치로 인한 손해의 보상. 보험자는요, 화재의 소방이나 손해의 감소에 필요한 조치로 인해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불이 났을 때 불을 끈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고가 발생해서 손해를 줄이려고 조치를 취했을 때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보상해 줘야 된다는 거죠. 자, 9페이지로 넘어와서 52번 화재보험증권. 이것도 손해보험증권이랑 똑같은데 요 3개만 추가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다 손해보험증권이랑 똑같거든요. 여기 10번부터 12번 이것만 추가된 겁니다. 그럼 한번 읽어볼게요. 건물을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소재지, 구조, 용도 기재해야 되고요. 건물은 부동산의 한 종류죠. 움직이지 않는 재산. 그리고 동산, 움직이는 재산을 말하는데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존치한 장소와 상태, 용도, 보험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 그럼 화재보험증권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은 한번 쭉 읽어보시고 질문 하나 해볼게요. 보험증권의 교부는 보험계약의 성립의 요건일까요? 우리 앞에서 다 공부했습니다. 요건이 아닙니다. 보험계약의 성립 먼저고 보험료를 받아야 보험증권을 교부하는 겁니다. 기억 안 나시면은 앞에서부터 다시 보세요. 그거 얼마 안 되니까 다시 한 번만 보고 오세요. 53번 집합보험의 목적. 집합된 물건을 일괄하여 한꺼번에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피보험자의 가족과 사용인의 물건도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이 경우에 그 보험은 가족 또는 사용인을 위해서도 체결한 것으로 본다. 집합된 물건을 일괄하여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 요거는 창고에 모아둔 물건을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이때 가족과 사용인의 물건도 보험 목적에 포함됩니다. 54번 동전도 집합보험의 이야기인데 집합된 물건을 일괄하여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목적에 속한 물건이 보험기간 중에 수시로 교체된 경우에도 보험사고 발생 시에 현존한 물건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창고에 물건이 수시로 교체된 경우에도 장사를 하는 경우에도 그렇잖아요. 재고 쌓아두고 팔고 이렇게. 이때도 사고 발생 시에 있었던 물건은 보험 목적에 포함한 것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상법보험편을 공부해봤는데요. 여기서 고득점을 노릴 수 있게 공부하셔야 뒤에 어려운 과목에서 부담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 복습 꼭 하시고요. 기출문제 카페에 올려드릴 테니까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